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식당 고르실 때 뭘 먼저 보세요? 저는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여기다 싶은 그런 강한 끌림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궁금증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레스토랑 관련 기사나 컬럼 같은 것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사회적 증거하고 물리적 증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증거랑 물리적 증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레스토랑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전략들이 쓰이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사회적 증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식당 앞에 막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으면 저긴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일단 같이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온라인 리뷰 막 수십 개씩 비교해보고 나서야 됐다 하고 예약하고 이런 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바로 말씀하신 사회적 증거, 영어로면 소셜 프루프 심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이걸 잘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좀 애매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 네, 특히 정보가 부족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선택하는 걸 보면 저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패 위험을 줄이려는 나름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식당 고를 때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곳은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반응, 예를 들면 긴 대기줄이라든지 아니면 별점 높은 리뷰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식당의 맛이나 서비스를 뭔가 보증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 식당에선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더 재밌어요. 자료들 보니까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게 역시 그거죠. 온라인 리뷰랑 별점, 네이버 플레이스나 카카오 맵, 인스타그램 후기 같은 거요. 요즘은 사실 이게 없으면 아예 선택지에서 밀려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꼭 찾아보거든요. 메뉴판에서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대표 메뉴, 네, 셰프 추천, 아니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이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많이 시키는구나. 그럼 안전하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겠죠. 네, 그렇죠. 뭘 고를지 고민될 때 그런 표시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안전한 선택이라는 신호를 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또 식당 밖에 일부러 웨이팅 라인을 좀 보이게 만든다거나 예약 현황판 같은 걸 눈에 잘 띄게 두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가게는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걸 직접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는군요. 언론에 나온 기사나 유명인, 요즘엔 인플루언서, 방문 사진 같은 거 걸어놓는 것도 당연히 같은 효과겠고요. 또 SNS에 손님들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게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해시태그 맛집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 계속해서 새로운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증거 중에서도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는 건데요. 바로 전문가의 권위를 빌리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명인이나 명장 같은 공식적인 타이틀이죠.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여기 맛있어요 하는 후기 100개보다 누구누구 명장의 빵집 이런 간판 하나가 뭔가 더 확 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에는 이제 권위의 법칙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해줬다고 하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했대.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만들었대. 이러면 뭔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권위. 네, 이게 단순히 품질을 보증하는 걸 넘어서요. 희소성이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명인의 손맛, 명장의 비법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뭔가 스토리가 생기는 느낌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명장하고 명인 사이에 신뢰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명장,
이건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국가 공인 자격이에요. 해당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일해야 하고 심사 기준도 엄청 까다롭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분야 명장이 전국에 20명이 채 안 된다는 걸 보면 와, 얼마나 희소하고 권위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정말 사회적 증거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신뢰도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20명도 안 된다고요? 그럼 명인은 좀 다른 건가요? 식품 명인 이런 타이틀도 꽤 본 것 같은데요. 명인의 경우는요, 물론 대한민국 식품명인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좋은 제도도 있는데 상당수는 민간협회나 어떤 단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명인 타이틀은 좀 더 많아 보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인증을 누가 해줬느냐, 그 주체의 공신력에 따라서 가치나 신뢰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명인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민간 인증이라도 오랜 경력과 실력을 나타내니까 여전히 효과적인 사회적 증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명장 수준의 그런 국가적인 공신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증거, 특히 명장이나 명인 같은 권위 있는 타이틀이 우리를 식당으로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대를 잔뜩 안고 드디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근데 온라인 리뷰는 완전 최고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은 끈적거리고 식기에는 얼룩이 묻어 있고 이러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건 진짜 한순간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요소, 물리적 증거가 등장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범죄 현장의 증거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레스토랑에서의 물리적 증거, 즉 피지컬 에비던스는요. 고객이 직접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식당의 품질이나 전문성, 청결도 같은 걸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단서들을 말합니다. 사회적 증거 때문에 잔뜩 부풀었던 기대감을 현실에서 딱 확인시켜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와장창 깨트려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군요. 우리 식당은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직접 보여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고객 만족도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원래는 다른 분야에서도 쓰였는데 서비스 마케팅, 특히 레스토랑에서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모든 만져지고 보여지는 단서들을 뜻하게 된 거죠. 흥미롭죠? 네, 재밌네요. 우리가 식당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던데요. 가장 기본은 역시 매장의 청결 상태겠죠? 테이블 깨끗한지, 식기는 어떤지, 화장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요. 인테리어 분위기나 통일성 이런 것도 중요할 테고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 플레이팅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강력한 물리적 증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음식이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 나오면 맛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또 셰프의 정성이나 전문성이 시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직원들 모습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깔끔한 복장이라도 또 태도 같은 거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 물론입니다. 고객에게 우리는 위생적이고 전문적으로 당신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뢰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이 보이는 오픈 키칭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증거 전략이에요. 조리 과정을 그냥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거니까 위생이나 음식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 음식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성껏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고요. 아, 오픈 키친. 맞아요. 그거 보면 뭔가 미움이 가죠. 어떤 곳은 매장 입구에 그날 쓸 신선한 재료들, 예를 들면 해산물이나 채소 같은 걸 쫙 전시해 놓기도 하던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네, 그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씁니다. 이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레스토랑의 물리적 증거를 구성하고 결국 고객의 경험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증거들 사이에서도 혹시 중요도 같은 게 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자료들을 보면 아주 화려한 플레이팅이랑 기본적인 청결함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근본적인 물리적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기본적인 청결이나 위생은 일종의 기본값 또는 위생 요인, 하이진 팩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객 만족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쾌하니까요. 반면에 멋진 인테리어나 예쁜 플레이팅, 오픈 키친 같은 것들은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부가가치 또는 동기 요인, 모티베이터 팩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경계가 칼로 자르듯 명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는 청결과 위생이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건 소용없다. 결국 사회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사회적 증거는 주로 밖에서의 평판이나 인기를 통해서 고객을 식당 문턱까지 끌어들이는 기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물리적 증거는 일단 매장에 들어선 고객에게 안에서의 경험, 즉 품질과 신뢰를 직접 겪게 함으로써 그 기대감을 만족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신뢰가 확 깨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SNS에서 막 난리가 난 맛집이라고 해도 딱 갔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직원들도 불친절하면 속았다 이런 기분 들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깨끗하고 멋진 곳이라도 손님이 한 명도 없으면 여긴 왜 이렇게 텅 비었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레스토랑들은 이 두 가지 증거, 즉 밖에서의 평판, 사회적 증거와 안에서의 경험, 물리적 증거를 모두 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또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기대부터 시작해서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맛집을 찾고 리뷰를 열심히 뒤지고 때로는 막 1시간씩 줄까지 서는 건지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는 다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좀 확인받고 싶은 그런 욕구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은 음식을 파는 동시에 나 현명한 소비했어 하는 만족감까지 같이 파는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심리적으로 보면요.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이 사회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켜주는 아주 편리한 지름길, 휴리스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당을 가야 할지 고민될 때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나 눈에 보이는 깔끔한 모습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심을 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음식을 넘어서 그 음식을 둘러싼 신뢰, 그리고 확신을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어 하는 그 안도감 말이죠. 네, 오늘 저희는 레스토랑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가지 핵심 무기, 그러니까 인기와 평판을 통해서 기대감을 심어주는 사회적 증거하고 또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품질과 신뢰를 직접 오감으로 증명해서 만족도를 완성시키는 물리적 증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레스토랑은 비로소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레스토랑들이 이런 증거들을 꽤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거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평가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긍정 리뷰나 좋아요 같은 사회적 증거가 정말 유용한 정보를 넘어서서 좀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조작된 인상을 주는 지점은 어디일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눈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나 플레이팅 같은 물리적 증거와 우리가 실제로 혀로 느끼는 음식의 본질적인 맛,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